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뭐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더니 결론이 뭡니까 지금? 밝혀낸 게 있는 게 뭐 한 가지라도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어제였죠.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예.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최종 다 발표된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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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뭐 성매매 알선 아니면 뭐 그 성접대 강요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입니다. 증거 부족이다. 예, 증거가 부족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증거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근데 형사 사건들은 대개가 증거 부족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를 할 만큼의 증거들이 나온 건 없다. 이런 없다. 뜻이에요. 재수사를 할 만한 뭔가 이 거리가 없다 이런 뜻이네요. 예. 예. 그리고 장자연 씨가 소속돼 있던 소속사 대표가 뭐 강요한 행위들에 예.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가 2009년 당시 문제가 됐을 때 네. 그 조선일보 측에서의 그 사회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네. 뭐 조현호 경기 청장을. 그 지방청장하고 뭐 강일학 경찰청장을 만나서 그 수사를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사장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 그거는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라고 과거사위원회는 발표를 했고 예, 거기에 이에 대해서요. 대해서 조선일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일단 예. 조현호 청장 만난 사실 없다라고 없다라고 하는 거고 강일학 청장은 만났지만 만났다. 좀 수사 발표를 빨리 해달라라고 아하. 요청했는데 결국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니까 수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 뭐 수사 발표를 빨리 해달라고 했다라고 해서 아하.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하고 조선일보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네요. 예,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또 있고. 조현호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뭐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의 의견과 그 발표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조현호 청장을 지금 명예훼손하고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앞으로 안 끝나네요 이게. 예, 저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고소된 게 있기 때문에 네. 다툼의 여지는 계속 있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그냥 이제 10년 만에 뭐 재수사를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묻히는 사건으로 되는 거라고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사건에서 윤지호라고 하는 예, 그 질문 좀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예. 뭐 유일한 목격자다. 장자연 리스트를 본 유일한 목격자다. 그러면 뭐. 윤지호 씨가 봤다라고 주장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없는 걸로 보여요. 없다라고 이 예. 과거사위원회도 있다라고 확인을 못했네요. 예. 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지호 씨의 주장만 남은 거네요. 근데 그 윤지호 그 주장하고 있는 윤지호 씨가 믿을 만한 행동들을 안 보였다는 아하. 거예요. 예. 그래서 외려 더 윤지호라고 신뢰도가 떨어졌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장자연 씨가 남긴 그 유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묻은 문건들은 이미 유족들이 다 불태워 버렸다며요. 예. 아, 그러면 뭐 정말 뭐를 규명해내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네요. 뭐 봤다고 하는 기자가 있고 뭐 예. 한데 지금 그러니까 윤지호라고 하는 의혹투성이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예. 외려 고인에게는 또 도움이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었는데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정치권으로 여의도로 좀 한번 가보죠. 어제 호프. 예. 이게 맥주 호프가 되는지 희망의 호프가 되는지 관심이 많았는데 예. 만나긴 만났어요, 셋이서? 예, 만났습니다. 원내 대변인들을 분위기는 좋네요. 예, 지금 다들 웃고. 교섭단체 정당 3명이 만난 거죠. 예. 그래서 맥주 잘 사주는 형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그래서 맥주는 누가 샀대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해정 원내대표가 샀대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만났는데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다. 근데 저 분위기 보면 기자들 쭉 둘러서 있고 저렇게 나란히 맥주 한 잔 들고 있으면 저 맥주 맛이 날까요? 저기서 했고 안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 예. 들고 안쪽 그렇죠. 예. 저기서 맥주 맛이 나겠습니까? 술이 예. 넘어가겠어요. 기자들 저렇게 많은데. 저거는 이제 앞에 오프닝 멘트 정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사진
찍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중간에 또 배석했던 원내 대변인들도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들어갔군요. 예, 서로. 그래서 원내 대표 세 사람만 나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입장 차이들이 입장 차는 확인을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김 빠진 맥주는 아니다. 김 빠진 맥주는 아니었다. 예, 예. 좋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새 원내대표가 만나서 뭐 저 맥주를 마시든 밥을 먹든 다 좋은데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양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조건들이 뭐예요? 먼저 민주당은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한국당한테?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 그게 달라요. 무조건 조건 없이 들어와라.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세 당 모두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거는 민주당하고 한국당이죠. 서로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안들은 없어요. 아예 안 두었군요. 그러니까 예. 밖으로 내놓은 안은 없는데 네. 어제 저 회동에서 그래서 제가 입장차 예. 이는 확인했고 거기서 서로 양보할 선이 어느 선인지까지는 예. 좀 머리싸움을 하겠죠. 오늘은. 예. 하긴요. 아니 뭐 맥주 한 잔 먹고 풀릴 것 같았으면 뭐 여기까지 왔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좀 서로 굉장히 네.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는 굉장히 대치가 컸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 만난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예. 저희 세대 경험으로 보면은 뭐 폭탄주를 소폭을 한 10잔 이상 말아 먹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맥주 한 잔 갖고 뭐 될 것 같았으면 예. 그러나 예. 국민들은 저렇게도 그래도 좀 뭐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웃으면서 맥주 잔이라도 부딪히는 거 보면은 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면서도 저런 모습을 보면 또 한편은 기대도 하게 되는 거. 그러게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 심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어찌 됐든 맥주 자주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그래서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예. 저 정부는 지금 애가 타는 게 추경 때문에 좀 애가 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 5월 벌써 다 끝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일정도 지금 못 잡았죠. 뭐 패스트트랙 그렇죠. 이후에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10일경쯤이었나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었어요. 예. 그때는 서로 날선 공방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오신환 바른미당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를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또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신환 대표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뭐 정부안 그대로 청와대안 그대로를 다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 네. 규모를 좀 줄이지만 최대한 빠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요. 네.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는 10일쯤에 홍남기 부총리 만났을 때는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거, 네. 이 정권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먼저다라고 해서 좀 날선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뭐 추경 때문에 지금 밥도 안 넘어간다고 얘기를 좀 하고 다니고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이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되고 이것도 엄연히 예산안이기 때문에 심사를 또 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오신환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가 추경 안에는 경기 하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돈 푸는 예산이 포함이 돼 있다고 마중물 했어요. 역할을 하는 돈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했죠. 어제 여기서도 직서에서 네, 논의했지만 오신환 대표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또 추경은 하방을 예비해서 또 추경을 해야 된다, 급하다라고 얘기하고 네. 이게 지금 경제 정책의 서로 역설 아니냐, 이거 모순 아니냐라는 좀 지적은 홍남기 부총리도 따갑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뭐 추경 뭐 당연히 뭐 지금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적은 없으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지 되기는 될 텐데 이게 5월이 넘어가고 6월이 넘어가서 하면은 너무 늦다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빨리 해야지. 예,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죠. 마중물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당도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냥 버티기가 힘들 거라는 그러네요. 거. 예, 너무 가면은 야당 때문에 안 됐다 소리 들으면 국민들이 또 야당 또 질타하시니까. 그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씩 빠진다라는 이런 그 보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그게 아마 이쪽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장외투쟁이 너무 길어지면 야당이 항상 이 야당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가 좀 우리가 경험적으로 겪어보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 고민에 좀 빠져 있을 거예요. 예, 이인영 원내대표 좀 통 큰 제안과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못 내기는 척 한번 들어가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얘기 꺼내신 김에 이수희 변호사님 뭐 내용 좀 잘 아시니까 그거 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들어가려면은 이 5.18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당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지금 저 맥주 호프 회동과 좀 오비락격인 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네.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한 명 교체한다고 하니까 네. 한국당에서도 교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예. 누구냐면 권태호 전 그러니까 삼성 장군 출신인데 네, 장군 출신이에요. 군 예, 출신. 예, 군 예. 출신을 추천을 했었죠. 진상조사위원회. 거기 이제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전문성이 특별법에 있는 전문성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한국당의 그 나경원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은 본인도 고사를 하고 있고 네. 뭐 해서 교체를 하기로 했다예요. 그래서 이제 군 출신이 들어가는 데 대한 반감이 꽤 있었거든요. 뭐 네. 청와대나 여권에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저것도 하나의 뭐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은 지금 추천위원 교체 자체가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저 세 분 다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가운데 있는 권태호 군 장성 출신 저분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사 기자는 청와대에서? 5.18 예.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취지로 읽힐 만한 그 말들이 언행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 두 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제 악마의 대변인 같은 예. 역할을 하는 위원도 괜찮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황교안 대표가 의중이 제일 좀 궁금한데 네. 황교안 대표 뭐 광주 가가지고 저런 진정성 있게 상처를 보듬으신다며요. 이제 자주 가겠다라고 했죠. 그럼 자주 가서 아빠들께서. 상처를 보듬으시려면 네. 상처 받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치유를 해주려면 5.18 망언 징계를 빨리 매듭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국당 내 윤리위원회에서의 그 의견 결정은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경고였고 예. 그다음에 김순례 의원은 다음권 전지 3개월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회의를 못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제명 하려면 결정을 의원총회를 했죠. 열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라는 건 3분의 2 이상이 출석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한국당에서 원내 회의를 할 때 의총을 열 때 그 정도 사람 수가 모이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는 저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저 수긍이 잘 안 되는 게 그 이후에 지금 석 달 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 연계 몇 번이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 들어 누울 때 전원 다 출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원총회 열 시간이 없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시간보다도 예. 이걸 안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우려인 거죠. 그러니까 예. 징계를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걸 통과시킬 자신이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요, 이런 국민들의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광주 문제를 매듭짓고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 징계 문제를 밀어붙이면 뭐를 얻고 뭐를 잃어버립니까? 지금 이제 이종명 의원의 발언은 그거였죠. 이제 북한군이 개입되었다예요. 이건 이제 진상조사위에서도 그 진상조사하면서 조사 대상이에요. 예. 진짜 북한군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였기 때문에 제명 결정이 난 거예요. 김명주 비대위원장 때. 그럼 저는 이 선은 확실히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한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5.18은 민주화 운동이 맞다. 네. 뭐 그런데 이제 그 한교안 대표가 거기에서 이제 그
추념식을 기념식을 갖다는 건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랑 다름은 없는데 네. 정확하게 워딩이 나온 게 없는 거죠. 똑 부러지는 워딩이. 그러면 이제 그럼 왜 그걸 못할까 싶으면은 지금 이제 아주 공고한 지지층 황교안 네.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공고한 지지층은 강경 보수 세력이란 말이에요. 아하,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실험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이 변호사님 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주저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걸 징계를 처리를 하면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지층이 떠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흔들린다는 어떤 얘기네. 공고한 지지층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또 그렇게까지 볼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게요. 너무 우려가 큰 게 아닌가. 예. 황교안 대표가 뭔가 조금 더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고 정치적으로 자신감이 생기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꾸 눈치를 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한교안 대표가 이제 본인이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파. 그러면 기본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러게요. 5.18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던 거거든요. 행동이었던 거거든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정리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한국당을 보면 딱한 게 그런 예. 말들이 나올 때마다 그 5.18 유공자 지정 중에 일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옥석을 가리자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본 원칙이었던 맞아요. 예. 그걸까지 흔들린다고 부정을 해버리니까. 부정하는 듯이 읽힐 만한 얘기들을 하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 주와 부를 좀 제대로 구분을 했으면 중도 좋겠습니다. 보수층들이 지지를 하려다가도 이게 그러니까 아유 저 아직 아니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선택 조금 시간 갖고 좀 지켜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